네,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기기분석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범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은 906호입니다. 종합강의동 906호이고, 저는 전화번호가 010-8262-3164.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강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총 15주가 되겠지만 아마 6주에서 7주가 지나면 중간고사 한 번, 그리고 15주 마지막 차에 기말고사는 대면고사로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기기분석 개론이라고 하는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기기분석 개론이라는 책을 사용하게 되고, 실제 전체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우리 학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어지는 어떤 기기에 대해서, 그 기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실제 수식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식은 몇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우기 쉬운데, 지금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분광화학적, 전기분석, 크로마토그래피, 발광분광법, 비탁분광법, 네펠로법, XY 회전법, 이렇게 용어가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렇게 제 수업을 들을 때 저는 최대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하더라도 쉬운 한국말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천천히 잘 따라오시거나 이 동영상을 한 번 혹은 두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강의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발음이 좀 약간 이렇게 울린다거나 그래서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잘 되기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 검색하시면 설명이 사실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검색을 하지 않고 제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도도 벌써 제가 이 과목을 거의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최대한 쉽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어렵더라도 두 번, 세 번 강조하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게 지금 이 파일 자체를 여러 군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 보면 여기서 지금만 이렇게 PPT로 되어 있고, 2장부터는 교과서를 그대로 제가 오려 붙이고 거기다가 하이퍼링크를 붙여서 좀 수식이나 사진을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꼭 교재를 구매하셔서 교재를 보면서 밑줄 긋고 필요한 것은 노트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 기기 분석은 지난 시간에 하고 있는 수질 오염학과는 다르게 수질 오염학이라고 하는 4학년 과목은 나중에 시험 칠 때 오픈노트가 아닙니다. 그냥 잘 어려운 줄 쓰겠지만, 이 기기 분석은 오픈노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2학년 제 수업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은 저는 웬만한 과목들은 다 오픈노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따로 별도의 노트에다가 요약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요약 정리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칠 때, 그때 시험 도중에 제가 오픈노트를 치셔야 됩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 필기한 거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걸 보고 뺏겨 쓰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기 분석에 대해서는 컨닝 페이퍼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혹은 문제 푼 거 그대로 다 노트에다가 꼼꼼히 써주시면 나중에 시험 칠 때 3분, 4분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제 과목의 오픈노트에 대해서는 선배들한테 한번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에 그렇습니다. 이 과목은
그 1시간이 원래 50분 강의인데 이 강의는 25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교시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 25분짜리 3개의 동영상을 연달아 찍게 되는데 한 교시마다 본 강의에 참고될 만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한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팝업으로 띄우는 그런 사진들, 그림들 수식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가르치는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림 제가 한글 파일에다가 삽입해 놓은 사진이나 그림 혹은 수식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계획상으로는 1장 서론만 나가는데 시간이 남는다면 2장 가시성 적외선 분석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자, 기계분석. 분석에 있어서 이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이 있습니다. 예, 분석은 분석인데 정량, 정성이 있습니다. 정성이란 말은 성분이 어떠한 성분이 있는가. 여기 분석했을 때 이게 탄소가 있다, 철이 있다, 아연이 있다, 혹은 어떠한 DDT라고 하는 살충제가 있다, 없다, 무언가가 있다. 그런 것을 알아내는 걸 정성, 성분을 분석한다.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성분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느냐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성분, X라는 성분, Y라는 성분, Z라는 성분이 있다, 없다, OX입니다. OX. 있다, 없다를 알아낸다면 정량 분석은 X라는 성분이 30%, Y라는 성분이 20%, Z라는 성분이 0.1% 있더라.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 Y, Z의 성분비를 알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분석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분석법, 기기 분석법. 여러분들은 저랑 하는 게 바로 뭐냐? 기기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보면 둔광화학적 분광법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기기 분석을 배운다. 그럼 무엇을 배우느냐? 둔광화학적 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피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화학 분석법. 이것은 예전에 당연하게 1200년대, 1300년대 제대로 된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있어봐야 무게를 겨우 재는 거, 혹은 부피를 겨우 재는 거. 그래서 뭔가를 사고 팔고 할 때 뭘 재야 됩니까? 양을 알아야 되겠죠. 쌀이 얼마나 있느냐, 철이 얼마나 있느냐, 금이 얼마나 있느냐, 무게로 재겠다. 그래서 무게 분석. 액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잴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재는 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지금 2학년이, 여러분들 2학년 1기가 듣고 있죠. 3학년 2학기가 되면 수질화학 분석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수질 항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수질 항목들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무게 분석법, 부피 분석법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예를 들어서 해수 속에 암모니아를 재겠다. 암모니아 농도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약을 만들고 그 시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발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용존산소의 경우에는 시약을 넣고 그 다음에 적정을 하면서 색의 변화를 둔다든지 그렇게 할 때 하는 게 뭐냐? 무게 분석법, 부피 분석법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3학년 2학기 수질화학 실험 시간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제목 그대로죠. 제목 기기 분석대로. 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학부생 때도 기기 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학부생 때가 벌써 한 35년 전인데 그때보다 지금은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휴대폰을 만졌다면 지금 휴대폰 보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학부생 때 봤던
장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 와서 대학원에 와서 만나게 될 장비들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하게 더 많은 장비가 개발되어져 있고 더 고감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 업체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간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밑에 있는 이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광화학적 분석법은 뭐냐? 여기에 광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뭐 화학적 분석, 뭔가를 분석하나보다 화학적으로 하는데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즉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을 이용하는데 이 분자는 이겁니다. 나누다. 빛을 나누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 혹은 어떠한 다른 광원, 어떠한 수은전 등 어떤 텅스텐 등이 있으면 각각의 광원, 빛을 내는 어떤 원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의해서는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에서는 뭐가 나오죠? 태양에서는 가시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가시광선 말고도 빨강색보다 더 파장이 긴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 그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빛을 이용한다, 빛을 분해한다는 말은 즉 특정 파장 3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 이렇게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만을 이용하여서 분석하는 방법. 그게 바로 분광화학적 분석법입니다. 그러면 분광화학적 분석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했는데 이때 빛을 분해한다 라고 했지만 전자기 복사선도 사실은 똑같은 빛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빛. 용어가 다르다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빛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빛의 성질. 빛은 어떠한 것을 흡수하기도 하고 발광하기도 하고 산란하기도 하고 회절하기도 하고 굴절하기도 한다. 말은 저 단어 자체는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광입니다. 쉽게 말해서 빛은 흡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죠? 지금 회색 옷인데 까만 옷을 입으면 어찌 됩니까? 태양을 받으면 뜨끈뜨끈뜨끈하죠. 여름철에는 검정 옷보다는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그죠? 빛에 다 많이 반사하니까. 근데 까만색 옷이란 말은 뭐냐?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을 쭉 다 흡수합니다. 쭉 다 흡수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뭐죠? 더 이상 빛이 반사되어 나오지 않으니까 검정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빛을 흡수합니다. 빛을 흡수할 때 처음에 들어간 빛의 양 I0 그 다음에 어떠한 용액이 있으면 어떠한 여기 병 안에 어떤 용액을 담았습니다. 용액을 담았는데 농도가 C가 있습니다. 농도 C가 있고 여기에 빛을 딱 비추면 당연하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한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빛이 I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투과율이라는 것은 집어넣을 때 입사과 들어간 빛의 양 분의 투과율 의 비를 투과율이라고 합니다. 투과율. 흡광 들어간 것은 뭐냐? 투과가 된 게 아니고 흡수되어진 정도죠. 흡수되어진 정도. 흡수되어진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투과율의 역수입니다. 역수인데 이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가 너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로고 변화를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투과율의 역수의 로그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식의 t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를 여기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흡광도는 이렇게 하면 항상 양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I0분의 I면 어찌 될까요? 처음에 빛을 100을 넣으면 나오는 게 절대 100보다 클 수는 없죠.
항상 100보다는 작을 겁니다. 99, 90, 80, 10 더 작을 거예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수가 되기 때문에 99분의 100, 90분의 100, 10분의 100 1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항상 록을 치면 이것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흡광도가 항상 양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흡광도라는 것은 빛이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빛을 흡수한다. 그죠?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을 많이 흡수한다. 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때 어떠한 빛을 이용하느냐? 가시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느냐? 빨주노초 파나무 혹은 적외선, 인프라레드죠. 그죠?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것을 이용하느냐? 자외선. 자, 보라색 자체죠, 그죠? 자주색자. 자,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더 짧은 것을 이용하느냐, X선을 이용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동방광도법이라고 합니다. 이 흡광법에 대해서는 2장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식도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투과율, 혹은 흡광도, 이런 단어만 귀에 익히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는 워낙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발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광은 여러분들 이런 형광 신발 많이 있죠, 그죠? 형광 신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발사된다. 그래서 발광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형광, 어떤 것은 여러분들 돌이 보통 테마파크죠, 그죠? 테마파크에 어두운 곳에 싹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는 몰랐는데 이제 시계라든지 아니면 머리띠, 신발끈, 옷 어딘가가 형광을 띠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 그 안에 형광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광 물질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발광을 많이 할 거고, 보통 것 같이 형광 물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발광을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광도라는 말은 뭐냐? 형광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런 식물들은 형광 물질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 산란입니다. 산란의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하늘이 파랗다, 저녁 노을이 붉다, 다 빛의 산란 때문입니다. 이때는 왜 산란이 되느냐? 당연하게 하늘에는 공기가 많이 있습니다. 입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은 산란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해가 저 너머로 퍼지기 때문에 그 햇빛이 우리 눈까지 들어오는 데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을 끄려는 산란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끝내 파란색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란색보다 더 파장이 더 긴 빨간색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혹은 보라색 이렇게 산란이 덜 되는, 파장이 긴 이런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빛의 산란입니다. 이것도 이 하늘에 뭔가가 많이 있다 그러면 산란이 눈무되어 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다, 오염 물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산란이 우리 눈에 아주 파란 하늘이 보일 겁니다. 너무 많으면 또 안 보일 거죠. 그러니까 이 산란도 어떠한 물질의 농도에 따라 빛이 산란이 많이 되거나 적게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절입니다.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빛이 가다가 그냥 툭 부딪혀가지고 꺾이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제일 간단한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거의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CD 디스크입니다. CD. 여러분들 음원으로 하는 거죠. CD를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이 CD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파여 있기 때문에 이 파인 것을 여기에 어떤 그 음악을 녹음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파여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조그맣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파여 있지만, 이것이 빛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 파여진 면을 따라서 끝내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 파장이 다 다릅니다.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반사되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빛의 회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식이 조금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빠지는척 하는 거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빛의 회적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어떤 물질을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굴절.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긴 있는데 빛이 어떤 매질과 어떤 매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가 물이 있고 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어찌 될까요? 당연히 밀도가 완전히 다르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의 성질에 따라서 빛의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게 달라지죠. 그렇죠?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에서는 여기서는 사실 이거 쓰진 않고 우리는 흡광법과 발광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이차법도 있습니다. 전이차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쉽게 말해서 전기분수법에 이용되어지는 게 전이차법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법.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저희 실험실에서는 거의 항상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법. 그 안에는 기체를 이용하느냐 액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혹은 액체를 쓰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오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 두 개의 장비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분광화학적 분수법 하면 이때는 빛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빛. 그래서 빛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는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빛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합니다. 자,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파장, 주파수, 파수. 아마 여러분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때 물리원을 들었으면 이 용어를 들었을 겁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어떤 빛이 파장이 있는데 빛은 항상 파장과 진폭과 파수가 있다. 주파수가 있다. 그죠? 파장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것부터 낮은 것, 높은 것부터 높은 것. 그죠? 한 바퀴 도는 거죠. 이것 때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 안에 이 파장이 몇 번 통과했느냐. 그래서 1초간 물결의 수, 것이 주파수. 그러니까 파장은 보통 이렇게 람다, 주파수는 미우, 그 다음에 파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수는 사실 단위는 람다의 역수가 됩니다. 이거 노트에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테는 저는 기출문제를 잘 줄 겁니다. 10년간 혹은 10년 이상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다 드릴 텐데 이거 공식만 외우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어도 이 용어를 잘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끝내는 전파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 쉽게 말해서 람다 곱하기 주파수 뮤. 이것이 시다. 전파의 속도, 빛의 속도, 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어딘가 적어 놓으십시오. 아주 자주 쓸 겁니다. 이것만 딱 써놓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람다, 파장, 뮤, 무슨 주파수, 시, 광속입니다. 광속. 전파의 속도. 자, 그리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파동에 대한 겁니다. 파동. 그죠? 특정 파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장, 빨주노 접하나분처럼 빨강은 파장이 길고 파랑은 파장이 짧다. 이렇게 파장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빛은 파를 가진 겁니다. 파동성. 근데 뿐만 아니라 빛은 뭐죠? 입자를 가집니다. 이 입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사실 여러분들은 선크림을 계속 바릅니다. 특히 학생들은 오늘과 같이 태풍이 불고 하더라도 선크림을 바르죠. UV 차단하기 위해서. 왜냐? 햇빛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자가 와서 계속 부딪히고 있어. 이 부딪히는데 이 에너지가 상당하다. 그래서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입자다. 그 입자에 대한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얼마만큼 높으느냐? 비례상수 h가 있습니다. 비례상수. 비례상수에서는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이거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보면 이제 상수가 많이 나오는데 상수는 제가 모두 다 적어드릴 겁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바로 앞에 제가 썼죠. 파장 곱하기 주파수는 광속. 여기서 광속은 뭐죠? 주파수는 뭐죠? 뮤는 람다분의 C.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얘기하면 H 람다분의 C가 됩니다. 그게 바로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파수는 시그마인데 파수는 람다분의 1이다. 여기 람다분의 1이 있으니까 람다분의 1이 있으니까 람다분의 1을 이렇게 붙이면 HC 파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면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공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금방 앞에서 파장 곱하기 주파수는 광수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식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은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파수는 파장의 역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해할 겁니다. 어떤 빛의 에너지는 뭐냐? 파장이 분모했다. 그죠? 파장이 비밀일수록 어찌 됩니까? 이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그죠?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파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는 커지겠죠. 파수에 비례한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복사선 에너지는 파장에 비례하고 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OX로 따지면 이것은 X. 그죠? 자,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